지금은 하락도 아니다. 전국 폭락 시작. 그 많던 부동산 폭등론자들이 사라지고 집 사지 마라. 폭락한다. 곳곳에서 외침이 울리고 있는 지금 아파트 거래량은 연신 최저치를 찍고 전국 곳곳에 부동산 중개소가 줄폐업을 하고 있다는 지금 저희 집 샀습니다. 무려 서울 6년차 신축 로얄층 로얄타입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10명 중에 10명은 다 미쳤다고 하겠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한 지 3년 됐고요. 3살 아들내미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둘 다 경제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결혼식을 올렸던 2019년도부터 꾸준하게 부동산 공부를 해오고 있었어요. 2019년도 말쯤이었을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임장을 갔던 4.2억의 아파트가 4.8억이 되고 5.5억이 되고 6.5억이 되고 작년 부동산 열기가 최고점일 때는 7.3억까지 가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입하지 않았어요. 달리는 말에는 올라타지 않는 거라고 배웠고 그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몇 억 벌었다, 이만큼 벌었다 라는 소리 들을 때 정말 솔직히 부러웠고 아쉬웠고 그때 그 집을 샀더라면 정말 몇 억 벌었을 텐데 라면서 둘이 저녁에 앉아서 실랑이도 하고 종종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만감이 교차했지만 개의치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때는 저희가 부동산 공부 초기이기도 했고 우리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공부가 덜 됐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확하게 판단력이 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시장 동향 파악하고 지역 공부하고 동네 공부하고 임장 다니고 아파트 단지 둘러보고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시간을 부동산 공부에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주말이면 다들 애기 데리고 키카 가고 쇼핑몰 가고 장난감 사러 가고 물놀이 가고 캠핑 가고 놀러 다닐 때 저희는 두돌도 되지 않았던 그때 당시에 저희 아들내미 꽁꽁 싸매가지고 차에 태워서 아파트로 임장 다녔습니다. 임장 간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애기랑 미끄럼틀 타고 그네 타고 시소 타면서 그렇게 임장 나들이를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청승맞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너무 재밌었고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실제 집을 이미 매매한 지금도 저희는 궁금한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그냥 옷 챙겨 입고 아들내미 들쳐 업고 그냥 차 타고 그냥 찍어서 그 아파트 구경하러 갑니다. 그게 그냥 재밌고 좋더라고요. 임장과 더불어서 실제 매매를 고민하게 될 그 순간을 위해서 사전 준비에도 굉장히 철저히 했습니다. 첫째도 저축, 둘째도 저축. 현금 확보를 위해서 먼저 저축하고 나중에 지출하는 선저축, 후지출을 했고요. 육아를 위한 그런 소비 외에 불필요한 소비는 거의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보유한 현금이나 자산, 부채 같은 걸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매매 가능한 금액을 수시로 업데이트했고요. 더불어서 각종 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당되는 제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두었어요. 기회는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요.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사람은 이미 그때 당시에 모든 준비가 다 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격적인 매매를 고민하면서부터는 접근 가능한 예산 안에서 서로의 그 직주 근접을 따져서 서울 내에 3개에서 4개 정도 구를 선정했고요. 동까지 선정을 해서 동마다 최소 3개에서 4개 정도 단지를 추려내고 임장을 다녔어요. 임장을 다니면서 지금까지 정리를 해둔 엑셀 파일을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 셋이서 다녔던 아파트 단지만 서울 내에 거의 한 30군데가 넘더라고요. 임장을 다니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매물로 나와 있으면 바로 중개소 컨택해서 내부도 확인했습니다. 지금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매수 의사를 밝히고 집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정말 가는 곳마다 손님 대접을 제대로 받았어요. 분명 저희는 이 아파트의 이 단지에 몇 층, 이 한 군데만 보고 싶은데 옆동 몇 층에도 갑자기 금매가 나왔는데 보고 가실래요? 라든지 아니면 옆 아파트 몇 평 또 나왔는데 잠깐 시간 돼요? 보고 가실래요?
하면서 거의 뭐 한 번 가면 한 4개에서 5개 정도 집을 보고 왔던 것 같아요. 빈집도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급매가 나왔다고 해서 좋은 매물이라고 해서 정말 진짜로 살 마음으로 보러 간 건 절대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차곡차곡 매일매일 공부를 해오고 있는 그런 부동산 공부의 그 한 부분을 좀 더 채우기 위해서 가본 것이 목적이었고요. 그렇게 꾸준하게 매일같이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난 한 3년 동안 주변 사람들을 포함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정말 급속도로 활활 불타올랐다가 다시 또 지금 같은 상황이 되니까 급속도로 줄어든 거를 정말 리얼하게 체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이 서더라고요. 어떤 아파트에 몇 단지, 몇 층, 어떤 타입 매물이 어느 정도 가격까지 빠졌을 때에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다 라는 뭔가 우리만의 그런 기준과 판단력이 서더라고요. 이 과정까지 오는데 생각보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으로 짧게 만드니까 이렇게 오래 걸렸나? 정말 간단해 보이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어, 이게 바로 저도 그렇게 갖고 싶었던 부동산 계약서입니다. 저희는 집을 마련을 하게 되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상승론자도 하락론자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점점 커가는 우리 아기를 보면서 우리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키우는 사랑스러운 우리 아기가 편안한 그런 거주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 중에 한 명이고 우리 가족 셋이서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실거주 공간이 무척 간절했던 그런 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했던 이 결정이 훗날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판단을 한 결과 최상의 컨디션을 갖춘 옥석 같은 매물을 우리 소득 내에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집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계약을 한 이 아파트는 지난 폭등기 때는 정말 감히 쳐다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아파트였어요. 임장도 사실 한 번 가보긴 했는데 그렇게 꼼꼼하게 보지 않았던 아파트였어요. 왜냐면 저희의 그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초과하는 아파트 단지였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좋은 기회가 닿아서 감히 쳐다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꿈 같은 집을 이렇게 손에 넣게 되었네요. 이제는 그 집에서 각자 이제 일터로 출근도 하고 퇴근 후에는 거기서 이제 애기랑 책도 읽고 장난도 치고 행복하게 그렇게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사도 이사지만 지금 여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이제 전셋집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작년 네, 5월 달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1년 하고 한 5개월 정도 살고 있는데 2년 만기인데 이제 저희가 만기 전 이제 퇴거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집주인분의 복비까지 저희가 물고 나가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전셋집이 나가야지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새 집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전세를 13군데 부동산에 의뢰를 해 놓았어요. 근데 깜깜무소식이네요. 그러니까 깜깜무소식까지는 아니고 지금 한 3번 정도 보러 왔는데요. 집을 내놓은 지는 한 달하고 한 열흘 정도 됐고 그 사이에 한 3번 정도 이제 손님이 보러 왔었는데 작년 대비 전세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작년 그 가격 그대로 집주인분이 이제 내놓으시길 원하셔서 그러다 보니 이제 집 아무리 컨디션이 좋고 뭐 깨끗하고 뭐 남향에다 뭐 고층이고 뭐 하더라도 가격 자체가 높은 편이라서 아무래도 다른 낮은 가격들과의 경쟁력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빨리 나가야 저희도 이사 날짜를 잡을 수 있는데 항상 매일같이 마음이 쫄리긴 하지만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앞으로 남은 그런 과제들도 열심히 처리를 하면서 무사히 이사까지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또 중간중간 제가 알려드릴 그런 과정이 있으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